약속의 장이기도 합니다. 전국 교직원 노동조합, 교사 노동조합 연맹, 한국교원단체 총연합회 대표자를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무더위를 뚫고 전국에서 모이신 선생님들 고맙고 반갑습니다. 정교조 위원장 박용환입니다. 반갑습니다. 선생님 반갑습니다. 교사노조연맹 이범희 위원장 인사드리겠습니다. 투쟁! 선생님, 이 무더운 더위에 더 뜨거운 우리의 분노와 슬픔으로 이 강당 자리에 모였습니다. 늘 함께하겠습니다. 한국교총회장 강주호입니다. 말씀드리기에 앞서 또 한 분을 추모했으면 좋겠습니다. 과밀화급과 과도한 행정 업무에 시달렸지만 그 책임을 다하고자 끝까지 애쓰셨던, 하지만 그 어떤 지원도 받지 못했던, 그래서 결국 스스로 생을 마감하셨던 인천 학산초 김동국 선생님의 명복을 빕니다. 남아있는 우리가 선생님의 한을 풀고 교육이 가능한 학교를 반드시 만들겠습니다. 동의하신다면 선생님 박수로 함께 추모해 주시겠습니까? 저는 오늘 민원 대응 시스템에 대해서 정책 대안을 드리려고 합니다. 교육부는 서희초 이후 민원 창구 일원화를 말하며 교사가 민원을 직접 응대하지 않고 기관이 대응하는 체제로 만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 약속 지금 제대로 지켜지고 있습니까? 2024년 정교조가 전국의 교사들을 대상으로 학교 민원 대응 시스템 조사를 한 결과 응답교사 중 불과 38%만이 그 대응팀을 구성했다고 답했습니다. 대응팀 구성 여부 자체를 몰라서 구성되지 못했다라고 대답한 답변이 무려 61%에 달했습니다. 또한 민원 대응팀을 구성하더라도 교사가 그 실무를 맡은 사례가 대다수입니다. 여러분의 현실도 그렇지 않습니까? 결국 민원 창구는 일원화되지도 못했고 민원 대응은 문서에만 존재하고 있습니다. 서희초 선생님의 49제 때를 기억하실 것입니다. 당시 이주호 교육부 장관은 올해 6월 21일부터 적용되는 학교 민원 처리법의 매뉴얼을 만들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도 그 매뉴얼은 문서조차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대부분의 민원을 교사가 홀로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서희초 선생님에 이어서 우리는 제주중학교 현승준 선생님마저 잃었습니다. 이것은 사회적 타살입니다. 교사들의 죽음의 행렬을 막기 위해서 민원 대응 시스템을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첫째, 교사가 민원을 직접 응대하지 않는 민원 창구 일원화와 온라인 시스템을 즉각 전면 도입하십시오. 현재 민원 대응 시스템이 악성 특이 민원만을 담당하는 것으로는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모든 민원을 온라인 접수, 통합 전화, 사전 예약제로 전환하고 모든 민원 답변을 민원 대응팀이 담당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둘째, 악성 민원에 대한
교육청 차원의 즉각적인 고소와 고발을 의무화하고 엄정 대응해야 합니다. 그리하여 악성민원으로 발생하는 상해와 폭행, 협박, 명예훼손 같은 위법한 행위에 합당한 책임을 지도록 하는 그런 사회적 인식을 분명하게 정착시켜야 합니다. 셋째, 악성민원이 발생할 경우 학교가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필요합니다. 모든 학교에 녹음 녹화가 가능한 민원 상담실과 녹음 전화기를 100% 보급하십시오. 긴급 상황 발생 시 조치를 위한 즉각적인 지원 체계를 구축해야 하며 이 모든 과정이 교사들의 행정 업무가 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대책을 마련하십시오. 넷째, 학교장에게 악성 특이민원 처리 권한과 적극적인 처리 의무를 부여해야 합니다. 악성민원에 대한 학교 자체 종결권, 학교에서 학생이 해당 민원을 거부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한 민원관리와 대응, 위기학생 관리와 지원이 학교장의 가장 중요한 업무로 명시되어야 합니다. 그렇죠? 그래야 교사들이 교육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학교민원처리법 적용에서 빠져있는 학교급이 있습니다. 그 학교급을 반드시 포함시키고 그리고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민원처리 체계에서 소외된 교사가 없도록 법령을 개정하십시오. 선생님들께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권한과 책임 있는 자들이 흘리는 악어의 눈물은 더 이상 필요 없습니다. 문서에만 남아있는 정책도 필요 없습니다. 오로지 교사들의 눈물을 닦아줄 책임 있는 정책과 집행만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동의하신다면 저와 함께 구호를 외쳐주십시오. 악성민원, 특이민원 강력하게 처벌하라. 그것이 가능하도록 정교조가 앞장서고 선생님들과 함께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사노조 연맹 이보미 위원장입니다. 서희초를 비롯해 호원초, 용산초 계속되는 비극을 막고자 수십만 교사가 광장에 모이고 많은 법과 제도가 쏟아졌지만 2년이 지난 지금도 악성민원은 여전하고 우리는 소중한 선생님을 또 잃고 말았습니다. 악성민원을 포함하여 연이어 터지는 각종 교사 폭행 사건으로 교사는 제대로 교육할 권리를 누릴 수 없을 뿐 아니라 생명권마저 위협받고 있습니다. 양천구 한 고등학교에서 교사가 수업 중 휴대전화 사용을 지적하자 교사를 폭행한 사건, 청주 한 고등학교 학생의 흉기 난동으로 교장 선생님과 교사, 환경실무사, 주무관이 중경상을 입은 사건, 이유조차 알려지지 않은 제주 고등학교에서 수업 중 교사를 폭행한 사건, 의왕 어느 초등학교에서 자신의 오답이 정답이라며 수업 도중 교사를 폭행한 사건, 수원의 중학교에서 발생한 체육시간 도중 교사를 야구 방망이로 폭행한 사건, 경기 한 초등학교에서 교사를 대상으로 한 초등학생의 성추행 사건, 이 모든 일이 최근 2달간 일어났습니다. 지금도 우리 동료들이 계속해서 고통받고 있습니다. 최근 5년간 교사 대상으로 학생이 상해나 폭행을 한 사건은 2020년 106건을 시작으로 해마다 수치가 치솟고 있으며 2024년 502건에 달하는 등 통제 불능의 상태로 치닫고 있습니다. 교사노동조합 연맹의 지난 설문 결과 학생 지도 과정에서 욕설을 들은 교사는 67.7%였고 폭력의 위협을 느낀 교사는 76.8%입니다.
심지어 물리적 폭행을 당한 교사는 약 23%나 됩니다. 교사에 대한 존중은 고사하고 생명권마저 위협받는 상황입니다. 게다가 욕설이나 물리적 폭력을 당한 이후에도 교권 보호를 위한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다고 응답한 교사가 약 90%나 됩니다. 우리는 여전히 교권 침해로 열린 교권보호위원회에서조차 학생에게 사랑으로 감싸주지 않았는지, 학생의 마음을 읽어줬는지, 교사가 그 정도도 못 받아주냐며 왜 지금까지 지도하지 않았는지 의심받아야 하고 증명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정부에 요구합니다. 수업 중 긴급한 학생의 문제 행동을 다루기 위한 분리 조치의 실효성을 위해서도 공간 확보와 학교 안전 인력을 확보하기 위한 예산을 마련해 주십시오. 현재 한 명이 100개 정도의 학교를 담당하는 학교 전담 경찰관 제도는 학교 안전을 보장하기에 너무 한계가 많습니다. 예산과 인력이 투입되지 않는 정책은 말잔치에 불과합니다. 또한 교사에 대한 학생의 물리적 폭력은 교권 침해가 아닌 생명권 침해입니다. 보통 사람이 야구 방망이에 맞거나 칼에 찔리면 특수폭행이라고 하지 인권 침해라고 하지 않습니다. 교사를 향한 물리적 폭력은 발생 즉시 경찰 수사 등 공권력이 개입할 만한 사회적 문제로 다루어야 합니다. 단순히 학교 내부의 문제가 아니라 교육 시스템 전체가 위협받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또한 교육활동을 진행하는 교사의 안전을 보장하는 구체적인 정책을 마련해 주십시오. 오는 6월 21일 시행된 예정인 개정 학교안전법은 학교 안전사고 예방 및 안전조치 의무를 다한 경우에 교사에게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교사가 지켜야 할 안전조치 의무가 무엇인지 시행령도 지침도 단 한 줄의 공문조차 없는 상황입니다. 교사 1인당 20여 명에 넘는 학생을 인솔하며 돌발 상황을 일일이 통제하고 안전사고를 완전히 예방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학교 안전법이 개정되었지만 여전히 사고가 일어나면 판사의 재량에 교사의 운명을 맡겨야 하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권한이 있는 곳에 책임이 있습니다. 교사에게 온전히 학생의 안전에 책임을 다하라고 말하기 전에 안전하게 교육할 수 있는 결정권을 우리에게 주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교사의 결정권은 시민으로서 마땅히 누려야 할 정치 기본권에도 오랫동안 배제되어 왔습니다. 지지하는 정당에 가입할 수도, 지지하는 국회의원에 후원금을 보낼 수도 없고, 근무 시간 외에 사적인 영역에서조차 SNS에 좋아요 하나 누르지도 못하고 단톡방에 뉴스 공유조차 금지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정치적 중립이라는 미명하에 부당함의 목소리도 내지 못하고 교육정책 결정 과정에서 소외되는 무력한 현실에서 탈피해 시민으로서 자기 결정권을 회복하는 첫 걸음으로 정치 기본권을 쟁취해야 할 것입니다. 교사의 생명권과 안전하게 교육할 권리조차 위협받는 학교 현장에서 어떤 교육도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없습니다. 또한 교사가 시민으로서 교육의 주체로 자주적으로 설 때 교육의 본질이 바로 설 것입니다. 교사가 생명과 존엄을 지키며 안전하게 가르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교육 환경을 위해 교육 당국은 실효성 있는 법과 제도를 하루빨리 마련해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구호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따라해 주십시오. 교사도 사람이다. 생명권을 보호하라. 교사도 시민이다. 정치 기본권 보장하라. 감사합니다. 전국에서 오신 선생님 여러분, 이 무더위에 이 강장으로 모여주신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선생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국교원단체 총연합회장 강조입니다. 2023년 서희초 교사가 하늘의 별이 되었을 때 우리는 다시는 동료 교사를 잃고 싶지 않다고 절규했습니다. 12차례의 검은 물결과
강장의 함성은 교권오법이라는 법 개정을 이뤄냈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 어렵게 만든 교권오법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지난 5월 22일 제주의 한 중학교에서 우리의 소중한 동료 교사께서 저 세상으로 떠나셨습니다. 선생님은 한 아이의 결석을 걱정했고 담배 피우는 학생을 훈육했습니다. 그저 교사로서 당연한 일을 했을 뿐입니다. 하지만 선생님이 마주한 것은 감사도 이해도 아닌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10차례 이상의 전화, 밤늦은 시간까지의 민원, 그리고 학대자라는 끔찍한 낙인이었습니다. 그는 선생님이었습니다. 아이를 걱정했고 바로잡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끝내 홀로 무너졌습니다. 그 누구도 그 선생님의 편이 되어주지 못했습니다. 학교도, 교육청도, 법도, 우리 사회도 선생님은 혼자 싸웠고 혼자 견뎠고 결국 혼자 떠났습니다. 한 명의 교사가 무너졌다는 것은 한 교실의 온기가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묻습니다. 이 나라의 교사는 누구로부터 보호받고 있습니까? 누가 우리 선생님의 등을, 우리 선생님의 마음을 지켜주고 있습니까? 교사는 죄인이 아닙니다. 교사는 아이를 지키고 성장시키려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의 교실에서는 말 한마디, 표정 하나, 훈육의 한순간이 아동학대라는 이름으로 되돌아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만든 법이 교사의 손발을 묶고 있습니다. 그 법은 아이를 지키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 법은 이제 우리 교사를 겨누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오늘 교원단체가 주최를 하고 100여의 단체에서 함께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목소리가 하나가 되어가지고 협력과 하나의 목소리로 큰 소리로 한번 외쳐주십시오. 지도는 교육이다! 지도는 교육이다! 지도는 교육이다! 학대가 아니다! 학대가 아니다! 학대가 아니다! 이제는 바꿔야 합니다. 우리는 요구합니다. 교육 목적의 정당한 훈육은 아동학대에서 제외되어야 합니다. 교사의 정당한 지도가 문제될 경우 국가는 그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악성민원으로부터 교사를 보호하는 법적 장치를 마련해야 합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지금의 교실은 조용히, 아주 조용히 무너져가고 있습니다. 말 못하지 못하는 교사들, 숨죽이며 버티는 선생님들이 오늘도 간신히 아이들 앞에 서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바꾸지 않는다면 내일 또 다른 이름의 선생님이 사라질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오늘 고인을 기억하고 다시는 누구도 이 길을 걷지 않도록 함께 외쳐야 합니다. 교육을 교육답게, 교사는 교사답게, 우리 교실이 다시 숨 쉴 수 있게 여러분 다시 한번 같이 해주십시오. 교사는 교사답게, 교실은 다시 살 수 있게,
교육은 교육답게. 선생님,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선생님, 오늘 옆자리에 계시는 선생님들 손을 한번 잡아 주십시오. 우리가 서로 붙잡아야 합니다. 우리가 서로 지켜내야 할 손입니다. 그 손은 우리 아이들을 가르쳐온 손이고 교육을 지켜온 손입니다. 우리는 모두 알고 있습니다. 정부하고 국회가 우리의 목소리에 응답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 하나 되어 큰 소리로 외쳐야 합니다. 이제 우리의 목소리가 세상에 전달될 수 있도록, 닿을 수 있도록 함께 외쳐야 합니다. 고인의 죽음을 진상규명하고 순직을 인정하라. 아동복지법, 아동학대처벌법 개정하라. 악성 민원으로부터 우리 선생님들을 보호하라. 정치 기본권을 보장하여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라. 우리의 외침이, 우리의 절규가 국회와 정부가 응답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는 우리의 목소리를 반영하라. 선생님을 지켜야 학교가 삽니다. 학교가 살아야 교육이 바를 설 수 있습니다. 한국교총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입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의 이 자리를 마련해 주신 교환단체 대표자님들께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립니다. 집회 진행에 앞서 안전에 관련한 안내드립니다. 현재 구역을 확장하고 있으니 추가로 공연과 노래 제창 순서인데요. 전국 교직원 노동조합 노래패 연합에서 준비해 주셨습니다. 2023년 서희초 선생님을 떠나보낸 후 전국 노래국 모임 교사들이 직접 작사 작곡한 추모곡입니다. 제목은 이제 손잡아요인데요. 공연 후 실효성 있는 교권보호 대책에 대한 염원을 담아 꺾인 꽃의 행진을 힘차게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추모 공연이 끝나면 큰 박수로 노래패를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늦어 미안해요. 먼저 손 내밀지 못해 미안해요. 얼마나 힘들었나요. 얼마나 무서웠나요.
우리가 함께 할게요. 네, 공연을 준비해주신 전국 교직원 노동조합 연합 노래패에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립니다. 들리는가 분노한 우리의 함성 소리가 무너져간 교실에서 홀로 싸워온 우리 꿈꿔왔던 교육을 되찾기 위하여 이제는 더 이상 헛된 죽음을 막으리 죽음을 막으리 출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 제주교사 추모 및 교권보호 대책 요구 전국 교원 집회에서는 선생님들을 비롯하여 입법부, 행정부 등 다양한 분들이 참석하고 계시는데요. 사정상 오늘의 참석이 어려우셨던 분들께서 고인의 추모와 교육 환경 개선을 향한 의지를 보내주셨습니다. 화면을 바라봐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생님 여러분, 국회 교육위 더불어민주당 간사 문정복입니다. 고 현승준 선생님의 희생을 기리며 유가족 여러분과 선생님들께 깊은 애도의 마음을 전합니다. 교사가 아이들 곁에서 안전하게 설 수 있어야 교육이 바로 설 수 있습니다. 고인의 삶과 뜻이 헛되지 않도록 국회가 올바르게 정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의 최전선에서 고군분투하고 계신 선생님들과 함께 교권이 존중받는 학교, 선생님이 당당한 교육 현장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교육동지 여러분, 국회의원 정승국입니다. 오래전부터 예정된 지역현안으로
이렇게 영상으로 인사드릴 수밖에 없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들과 같은 선생님이었습니다. 교실과 학교라는 공간이 얼마나 소중한 공간인지, 또 한편으로는 얼마나 치열한 공간인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같은 길을 걸었던 사람으로서 오늘 제 마음은 무겁기 그지없습니다. 2023년 서희초의 비극 이후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자고 모두 다짐했습니다. 당시 한국교총 회장으로서 이제 스승이라는 이름으로 더 이상 참지 않겠다. 스승이라는 이름으로 혼자서 감내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스스로가 교권을 지키기 위해 전국의 선생님들의 애끓는 심정과 그 염원을 담아 교권호법을 개정해냈습니다. 그러나 너무나 안타깝게도 우리는 제주 선생님을 지켜드리지 못했습니다. 이 기막힌 현실에 비통함을 느낍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선생님들은 정당한 교육활동이 아동학대로 오해받을까봐 불안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정당한 훈계와 질서를 바로잡는 일조차 민원과 신고의 대상이 된 지 오래입니다. 저는 지난해 1호 법안으로 아동복지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22대 국회 교육위원회는 같은 교사 출신의 동료 의원들과 그 어느 역대 교육위원회보다도 교권보호법에 신경을 쓰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이 같은 슬픔에 너무나 큰 허망감도 느낍니다. 진정으로 정부와 국회가 보다 세밀하고 촘촘한 구속 조치를 서두르야 합니다. 말과 형식이 아닌 실행과 실질적인 위력으로 선생님을 지켜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사랑스러운 학생들을 지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존경하는 교육동 여러분, 국민 여러분, 오늘 우리의 눈물과 외침은 결코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 연대의 힘으로 스스로의 교권을 지켜냅시다. 그 길에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년 전 뜨거운 여름, 광장에 모이셨던 선생님들의 고통 속 간절한 외침을 기억합니다. 2년이 지난 오늘 학생들에게 진심을 다하는 선생님을 일찍 떠내고 보내는 비극을 우리가 아직 끝내지 못했다는 사실을 아프게 확인합니다. 교육감인 저부터 무거운 책임감으로 오늘의 학교 민원 대응 현실에 대해 다시 성찰하고 소중한 선생님들을 지켜낼 수 있도록 필요한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악성 민원으로부터 선생님들을 지켜야 한다는 절박한 과제 속에서 학교 민원 대응 체계를 만드는 것에서 끝내는 것이 아니라 현장 속에서 선생님들에 대한 실질적인 보호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선생님들 가까이에서 끝까지 살피고 챙기겠습니다. 혹여 책임감 있는 선생님께서 홀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지는 않은지 교육청이 먼저 세심하게 살피고 단계별로 필요한 시스템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서울시 교육청은 선생님들 곁에 더 가까이 다가가기 위해 우리 선생님들의 경기를 지키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행사에는 처음부터 제가 참석해서 선생님들의 말씀을 들어야 하나 불가피한 사정으로 해주신 교육위원회 문정복 간사님, 정성국 의원님, 그리고 서울특별시 정근식 교육감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오늘 집회에 참석하여 끝까지 선생님들의 목소리에 깊이 귀 기울여 주신 국회 교육위원회 김문수 의원님, 강경숙 의원님, 그리고 백승아 의원님께서 교권보호 대책을 비롯해 선생님들을 위한 정책을 약속해 주신다고 합니다. 큰 박수와 환호로 의원님들을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의원님들이 올라오고 계십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선생님 여러분, 한국교총 전교조 교원노조 선생님들께 인사드리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순천갑 국회교육위원회 소속 김문수 국회의원입니다.
또 한 분의 소중한 교사가 악성 민원과 고통 끝에 우리 곁을 떠났습니다. 고통 없는 하늘나라에서 영면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이미 서희초 선생님을 보내며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런데도 현장은 여전히 변하지 않았고 교사는 여전히 혼자였습니다. 정치와 제도는 무엇을 냈느냐는 질문 앞에 국회 교육위원으로서 깊은 책임을 느낍니다. 교사를 지키는 일은 곧 교육을 지키는 일입니다. 악성 민원은 교육을 흔드는 폭력이자 범죄입니다. 기관 민원 전담 대응 제도, 훈육의 교육활동, 아동복지법 개정 등 3개 교육단체의 제안을 적극 입법 검토하겠습니다. 저도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과 학생 지도가 존중받고 학생, 학부모, 교사가 신뢰 속에 함께할 수 있는 교육 환경을 만들기 위해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선생님 여러분 힘내십시오. 다시 한번 악성 민원으로 먼저 가신 제주 현승준 선생님을 추모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재작년에 이렇게 저도 아스팔트에 앉아 있었는데 오늘은 국회의원으로 인사드립니다. 더불어민주당 교육특별위원회 위원장 백승하 의원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먼저 선생님들 이렇게 뜨거운 아스팔트 위에 다시 나오시게 해서 너무 죄송합니다. 이런 비극이 일어날 때마다 서희초 사건으로 인해서 사랑하는 교단을 떠나서 국회로 왔던 저는 마치 제 탓인 것만 같아서 너무 죄송하고 마음이 아픕니다. 고 현승준 선생님의 명복을 빌면서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사건 직후 제주도에 다녀왔습니다. 유가족분들이 눈물로 호소하셨습니다. 주말에도 출근하고 밤에도 학생들의 질문에 늘 답변을 하시던 가족보다 학생을 더 챙기던 우리 선생님. 열정 넘치는 선생님을 꼭 기억해달라고, 명예를 회복하고 순직 인정에 힘써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분향소에는 선생님을 사랑하고 기억하는 수많은 제자들의 추모 메시지가 붙어 있었습니다. 제가 너무 가슴이 아팠던 점은 선생님이 마지막을 생각하시던 그 와중에도 마지막 날 학생들 한 명 한 명에게 너는 이런 점이 장점이야, 너는 이런 걸 잘할 수 있을 거야, 이렇게 모든 학생들에게 칭찬을 해주셨다고 해요. 본인이 세상을 끝낼 생각을 하고 있으면서도 학생들을 바르게 이끌어주고 싶으셨던 그 마음이 느껴져서 거기 계시던 모든 분들이 다 눈물을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학생을 사랑하던 선생님을 무너뜨린 건 무엇 때문입니까? 악성 민원에 왜 교사가 홀로 이렇게 당하고 무너져야 하는 겁니까? 교사의 정당한 생활지도가 아동학대로 공격받는 순간 교사는 교육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교원단체분들께서 요구하신 과제들, 진상규명과 순직인정, 아동복지법 개선, 민원대응체계 전면 개편, 학교 구성원 모두의 안전보장, 정치기본권 보장, 모두 선생님들이 외치고 계신 절박한 외침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교사로 있으면서 피부로 느낀 것들이고 국회로 와서 모두 발의한 내용들이기 때문입니다. 유가족들이 간절히 바라고 계신 순직인정, 교육부 차관과 제주도 교육감에게 직접 요구하였습니다. 끝까지 챙기겠습니다. 모호한 정서적 아동학대 기준 명확하게 하는 아동복지법 개정안 작년에 발의하였습니다. 교육위 법안이 아니라 보건복지위 법안이라
제가 제 의지로만 통과시킬 수 없지만 설득하고 돌파구를 꼭 찾아내겠습니다. 교육부 장관이 민원 처리 계획 세우게 하고 전자소통체계 마련하도록 한 일명 민원처리지원법, 작년인 11월에 국회에서 통과시켰고 올 6월 21일 시행됩니다. 이 법안은 교육감과 교육부 장관 모두에게 책임을 지우는 법안이고, 교사 보호, 민원에서 교사를 보호하는 방안까지 마련해서 넣어놓기로 법안 내용에 넣어 나왔습니다. 이 법이 시행되기 직전에 제주에서 또 악성 민원으로 인한 비극이 일어나서 더 참담한 심정이었습니다. 지금 교육부와 소통하고 있고 협의하고 있는데 6월 21일부터는 어렵다고 하고 8월까지, 늦어도 9월에는 꼭 시행될 수 있게 한다고 약속하였습니다. 조금만 더 힘내주십시오. 수업 방해 학생 지원법, 일명 학생 분리제도, 또 물리적 제지 가능 법안, 정말 많은 반대가 있었는데요. 제가 법안 소위에 3번 올렸습니다. 3번째 통과시켰습니다, 선생님. 혹자들은 교사가 어떻게 학생을 분리시키고 치워버리려 하냐고 말합니다. 하지만 이 법안은 학생을 교실에서 빼내려는 법안이 아니라 도움이 필요한 학생에게 적절한 도움을 주기 위한 법안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다수의 학생들의 수업권을 지키기 위한 법안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현장에 있던 저는 무엇이 필요한지 너무나 잘 아는데 제 뜻대로 되기가 참 어렵습니다, 선생님. 현장에서 꼭 필요한 법안들이 통과될 수 있도록 선생님들께서 힘 보태 주시겠습니까? 감사합니다. 현장 체험학습 너무나 위험해서 또 법원에서 교사가 책임지라는 판결까지 내려서 정말 어이가 없고 많이 힘든 상황 잘 알고 있습니다. 현장 체험을 가지 말아야 한다는 의견들도 많은 걸로 압니다. 현장 체험학습을 꼭 가야 한다는 내용은 법에 없습니다. 학교에서 교장, 학부모, 또 교사 간에 합의하셔서 안 가셔도 괜찮습니다, 선생님. 꼭 가야 되는 거 아닙니다. 하지만 저는 가는 선생님들의 안전을 위해서 법을 발의했고 모두의 안전 위한 현장 체험학습 지원법 작년에 통과시켰고 올해 시행됩니다. 이 법안으로도 부족하다 그런 의견도 있는 것으로 압니다. 제가 낸 원안대로 통과되는 게 더 좋았겠지만 저는 빨리 이 법안 하루빨리 적용시키고 싶었기에 수정안을 받아들였고, 수정안은 안전 조치를 취한다면 교사에게 민형사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입니다. 이 법안이 애매모호한 내용으로 선생님들을 헷갈리게 하지 않도록 교육부랑 조정 중에 있습니다. 이 법안으로도 안전을 보장할 수 없다면 추가 입법하겠습니다. 이제 이 법안 통과로 인해서 현장 체험학습 가실 때 담임 선생님 한 분이 학생을 인솔하는 게 아니라 현장 안전요원 배치가 가능해졌습니다, 선생님. 안전하게 다녀오실 수 있도록 끝까지 잘 챙기겠습니다. 시행을 앞둔 제도는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되도록 미통과 법안은 하루 빨리 통과시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매진하고 있는 법안은 일명 묻지마 기소방지법인데요. 지금은 교육감이 아동학대가 아니다 라고 의견을 내고 경찰도 이것은 무혐의다 라고 해도 아동학대로 신고당하면 기소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경찰이 무혐의라고 판단되었을 때 기소하지 않도록 하는 법안 발의했습니다, 선생님. 말도 안 되는 트집들로 아동학대로 신고당해서 송사에 휘말리지 않도록 꼭 통과시키겠습니다. 선생님들 힘드신 건 너무 잘 아는데 저는 또 선생님들께 부탁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가진 건 사람밖에 없는 대한민국, 교육이 미래 희망 아닙니까? 교육이 미래 희망이고 선생님들은 그 희망을 꽃피우게 해주시는 분들입니다. 자존감 가지십시오, 선생님. 선생님들이 있기에 우리나라가 이토록 발전한 겁니다. 선생님들이 저는 자랑스럽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많이 하시는 말씀이지요. 그런 생각하시게 해서 너무 죄송합니다. 선생님들은 제가 국회의원 됐다고 너무 좋아하시는데 저는 정말이지 교실을 떠나고 싶지 않았습니다. 동료 선생님들과 사랑하는 학생들과 함께 보냈던 행복한 시간들, 학교에서 제대로 된 교육이 일어나도록 하기 위해서 저는 사표를 내고 국회로 왔고, 국민주권 정부 안에서 더 이상 거부권 걱정 없이 선생님들이 가르칠 수 있는 학교, 학생들이 배울 수 있는 학교 꼭 만들어내겠습니다. 선생님 사랑하고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민주, 반교육에는 강경하게 맞서고 선생님들께는 숙이는 조국혁신당 국회의원 강경숙이 인사 올립니다.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저도 여러분의 동료입니다. 학교에서 오랫동안 장애 학생들을 가르치던 특수교사였습니다. 교육 연구를 함께 하던 우리 선생님들이 떠올리기도 합니다. 최모 선생님은 교육의 열정이 넘치시고 아이들을 너무 사랑한 나머지 두 아이들이 싸우는 걸 말리다가 아이들의 팔에 멍이 들었다는 이유로 폭력교사로 몰렸던 선생님입니다. 혹시 이 자리에 그 선생님이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교육 연구를 함께 하면서 그 선생님들과 몇몇 선생님들과 함께 문제의 행동이 있는 아이들을 어떻게 하면 학교에 안착하게 할 수 있을까를 연구하던 중에 그런 사실을 알면서 함께 고통을 겪고 함께 아파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말씀을 들으며 깊이 공감하며 여러분의 이 요구가 빈 껍데기에 공허한 울림이 되지 않도록, 빈 공약이 되지 않도록 저 동료 백승아, 김문수 의원님과 함께 최선을 다해서 헛되지 않게 여러분의 목소리를 담아 국회의 입법 활동으로 보답해 드리겠습니다. 교육이 바로 서야 나라가 바로 서지 않겠습니까? 네, 이 앞전에 두 의원님께서 공약 얘기를 많이 하셔서 저 역시 선생님들을 위한 공약을 많이 낸 것을 아시겠습니다만 함께 협력하겠습니다. 저는 이 시간 추모의 글로 다른 버전으로 여러분께 마음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동료 고 현승준 선생님을 추모합니다. 우리 함께 슬픔을 나누기 위해 오신 선생님들께도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현승준 선생님의 유가족분들, 동료, 선후배 선생님들, 그리고 함께 하셨던 학생분들께도 뭐라 위로의 말씀을 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2023년 꼭 이 즈음에 우리는 서희초 선생님을 같은 슬픔으로, 같은 마음으로 보냈습니다. 불과 2년도 안 되었는데 이것이 무슨 일인가 황망하기 그지 없습니다. 슬프고 슬픕니다. 참담하고 또 참담합니다. 아름다운 제주의 한 교실에서 해맑은 아이들을 가르치던 선생님이셨는데 우리 아이들의 성장과 미래를 위해 노력하셨는데 그는 더 이상 학생들 곁에, 동료 선생님들 곁에, 가족 곁에, 그리고 우리 곁에 안 계십니다. 교단에서 책임을 다하기 위해 애쓰셨던 현승준 선생님께 따뜻한 보호막이 되어주지 못해 너무나 미안하고 죄송하고 그리고 성구합니다. 스승의 사명감과 끝까지 아이들을 품으려 했던 당신의 마음을 결코 잊지 않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을 위한 선생님들의 교육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그리고 교권이 더 이상은 무너지지 않도록, 악성 민원을 근절하고 교권이 실효성 있게 보호되도록 의원으로서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진상규명을 위해, 그리고 순직 인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제 국회와 교육부, 새로 들어선 국민주권 정부의 교육부를 또
교육부와 함께 협력하며 일하며 교육청과 손잡고 이 일들을 함께 해나가겠습니다. 현순준 선생님, 부디 하늘에서는 편히 쉬십시오. 고맙습니다. 예, 존경하고 사랑하는 선생님 여러분, 방금 전에 영상으로 인사 올린 서울시 교육감 정근식입니다. 이미 선생님들께 말씀드릴 내용은 영상으로도 했기 때문에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시 교육청은 선생님들을 믿고 함께 가겠습니다. 교권 보호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선생님들 사랑합니다. 제가 빼먹은 말이 있어서 딱 한마디만 해도 될까요? 죄송합니다. 제가 작년에 교사 정치 기본권 회복 7법 발의했는데 알고 계십니까? 이재명 대통령 선거 공약에 교사 정치 기본권 회복 있는 거 알고 계십니까? 선생님들 꼭 시민으로 회복시켜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까지 자리하여 교권보호 대책을 약속해주신 의원님들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또한 집회 초반부터 참석이 어려워 영상을 보내주셨지만 정근식 서울시 교육감님께서 늦게나마 걸음해 주셨습니다. 자리에 함께하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격려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교원단체 공동성명서 낭독이 있겠습니다. 모두 일어나 주시고 맨 마지막 호미의 하나 부분을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6.14 제주교사 추모 및 교권보호 대책 요구 전국 교원집회 공동성명서. 교육부는 서희초 사건 이후 민원 참고 일어나를 약속하며 교사 개인 휴대폰으로 오는 민원, 교사 홀로 민원을 감당하는 일을 없애겠다고 약속했으나 크게 달라진 것이 없다. 교장은 민원 처리를 책임진다는 초중등 교육법 개정, 학교 민원 대응팀 구성이 이루어졌으나 여전히 악성 특이 민원으로 많은 교사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 고 제주교사는 학생 지도 과정에서 학생 가족의 민원으로 고통을 겪다 명을 달리하였다. 고인의 죽음에 대한 진상규명과 순직 인정이 진정한 추모의 시작점이다. 뿐만 아니라 교육부와 교육청은 문서로만 존재하는 형식적인 민원 대응팀을 만드는 데 그치면 안 되고 실효성 있는 민원 대응 제도를 마련하여야 하며 현장에 제도가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책임져야 한다. 교사 개인 연락처로 민원을 받는 일이 없도록 교사의 개인정보 보호를 철저히 할 뿐 아니라 교사와 학부모 모두 쉽게 활용할 수 있는 온라인 민원 접수 시스템을 도입하여야 하며 학교장을 중심으로 한 민원 대응팀이 실효성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교육지원청의 충분한 지원 등 민원 해결이 가능한 구조를 마련하라. 그리고 악성 민원에 대응할 수 있는 법적 방어장치를 강화하라. 아동복지법 제17조에 따른 정서학대의 정의는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학대 행위로 지나치게 포괄적이고 모호하다. 어떤 행위가 정서학대인지에 대한 판단은 경찰, 검찰,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 법관마다 다르다. 또한 신고 고소는 의심만으로도 가능한 반면 무혐의 판결이 있더라도 무고성, 보복성 신고자 처벌은 거의 불가능하다. 검경 수사권이 조정되었음에도 교사의 아동학대 신고는 대부분 검찰까지 송치된다. 아동복지법이 정당한 교육활동을 방해하고 교사를 괴롭히는 수단으로 악용되는 상황에서 교권보호 5법은 큰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정서학대의 구성 요건을 명확히 하고 무고성 신고로부터 교사를 보호할 수 있도록 아동복지법 및 아동학대 처벌법 개정을 강력히 촉구한다. 학교는 더 이상 학교 구성원 모두에게 안전한 공간이 아니다. 강원 현장체험학습 학생 사망 사건 이후 학교안전법 개정이 통과되었으나 교육부의 소극 행정으로 인해 안전조치 의무가 무엇인지 시행령도 지침도 단 한 줄의 공문조차 마련되어 있지 않다.
야구방망이, 칼 등에 의한 교원 대상 특수폭행과 성폭력 사안은 2025년 상반기에만 수없이 많이 보고되었다. 교권, 즉 가르칠 권리는 고사하고 교원의 생명권마저 위협받는 상황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되며 특수폭행은 교권보호위원회 차원의 교육적 조치뿐만 아니라 형법에 기반한 단호하고 실효성 있는 처벌이 필요하다. 또한 학교 구성원 모두의 안전을 위한 예방책으로 학교 구성원에 대한 보호제도와 안전인력 배치 방안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한다. 교원은 교육 정책의 객체가 아닌 주체여야 한다. 그러나 현실 속 교원은 정치기본권 제한으로 인해 선거철마다 교육 정책 및 교원 공약 평가를 할 수 없으며 SNS 좋아요조차 누르지 못한다. 교육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되지 않는 교육 정책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 근무 시간 외에 직무와 무관한 범위 내에서 교원의 정치 활동을 허가함으로써 교원들이 교육 정책 수립 과정에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정치 기본권을 보장하라. 우리는 강력히 요구한다. 하나, 고 제주교사의 죽음 진상 규명과 순직 인정을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아동복지법을 개정하여 무고성, 보복성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원을 보호하라. 하나, 학교 민원응대 시스템을 전면 개편하여 교원을 악성 민원으로부터 방어하라. 하나, 학교 구성원 모두의 안전보장과 현실적인 교육정책 마련을 위해 교원의 정치기본권을 보장하라. 2025년 6월 14일 교사노동조합연맹 전국교직원노동조합 한국교원단체 총연합회 오늘 집회 장소인 이곳 영춘문 끝자락에는 새 정부 정책의 키트를 마련하는 국정기획위원회가 위치해 있습니다. 새 정부의 네, 이번에는 파란색 파도 한번 가겠습니다. 파란색 파도 출발합니다. 함성 시작! 자, 교과목 법제동에서 파도 갑니다. 다시 한번 출발! 세정부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오늘 선생님들의 간절한 응원 목소리가 전달되도록 간절한 마음으로 부탁드립니다. 자, 마지막 교과목 법제동에서 파도 갑니다. 파도 출발! 들고 계신 피켓에 빨간색 배경이 보이도록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높이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외쳐보겠습니다. 진상규명이 추구다! 진상규명 촉구한다! 악성 민원이 범인이다! 순직을 인정하라! 다음은 피켓을 뒤집어 파란색 면이 앞에 특유민원 강력하게 처벌하라! 훈육도 교육이다! 아동복지법 개정하라! 교사도 사람이다! 교사 인권 보호하라! 교사도 시민이다! 정치기본권 보장하라! 감사합니다. 오늘 집회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개인 쓰레기와 피켓을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한 귀갓길 되시길 바라고요. 안전을 위해 버스 대절에 오신 선생님들부터 이동 시작하려고 합니다. 1구역 버스는 천천히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선생님들 버스팀부터 보내드리면서